늦은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시간이 지나고 집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흐릅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은 저녁이 놓여 있고 창밖에는 하나둘 불이 꺼져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말을 건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젊었을 때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을 해야 했고,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했고, 퇴근하면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밥을 먹였고, 학교에 보냈고, 숙제를 챙겼고, 아픈 아이를 밤새 돌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었던 날들이 언젠가는 그리워질 줄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자녀는 자라서 집을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누군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누군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할 말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진 걸까?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내 주변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약속이 없는 주말을 걱정하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쓸쓸하고 혼자 여행하는 것이 두렵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외로움은 없애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의 진짜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 내 마음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법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줄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떠났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조금씩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대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바빴던 시간에 이제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괴로움이 때로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 친구를 소중히 여기되 친구가 잠시 멀어진다고 해서 내 삶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되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모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나 자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깊은 마음 공부인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오면 조용히 앉아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조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혼자 있는 저녁이 찾아왔을 때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나와 함께 있잖아. 그 순간부터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 후반부의 진짜 행복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곁에 없어도 내 마음이 외롭지 않은 삶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 이 시간 혹시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먼저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인생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이름이 가득하고 주말이면 만날 사람이 있고 여러 모임에 불려다니면 내 삶이 꽤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곧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친구가 어느 날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돌보느라 바빠지고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조용해지고 주말에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참 서운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왜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괜히 내가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내 삶이 줄어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의 인간관계 가운데 지금까지 꼭 필요한 관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과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내 마음이 힘들 때 전화를 걸 수 있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을 걸면 잘 지냈어.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를 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를 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에 몇 명이 있는지, 한 달에 몇 번 약속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축하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 한 명,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 한 명,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 한 명. 그 정도면 인생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든 것은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가 하나둘 정리되고 억지로 웃어야 했던 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얻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관계라면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보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시절을 함께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렇다고 그 인연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시간, 함께 울었던 시간, 서로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고 추억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없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주말이 찾아오면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은 나에게 조금 쉬어갈 시간이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고 천천히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하루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몇 명과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두 가지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요즘 예전보다 연락 오는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사람만 남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두려워해야 할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줄어든다고 인생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조금 덜어낸 자리에서 마음이 더 넓어지고 관계를 조금 내려놓은 자리에서 삶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휴대전화가 조용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외로운 삶보다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삶이 어쩌면 훨씬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의 숫자보다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떠나는 것은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가운데 가장 깊은 외로움은 자녀가 떠난 뒤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밥 먹었니? 학교에 갈 시간이 되면 준비 다 했어. 조금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왜 이렇게 늦었어?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작은 기침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을 잘 봤다는 말에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의 하루를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었고 아이의 아픔이 나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자랍니다.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친구가 생기고 자기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독립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기뻐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나 없이도 잘 살겠지 하는 생각에 괜히 마음 한구석이 시립니다. 아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춰 설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입었던 옷, 낡은 책가방, 어릴 적 사진 한 장.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많은 시간이 한꺼번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빈 방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평생 아이를 위해 살아왔는데 아이의 빈자리가 생기고 나니 내 삶의 한가운데에도 커다란 빈자리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빈자리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떠났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대신 해주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픈 곳을 돌봐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대신 살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장 달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괜찮아. 너라면 잘 해낼 거야.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도 아주 깊은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는 것.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봐주는 것.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취직을 하면 직장은 괜찮니? 결혼을 하면 잘 살고 있니? 아이를 낳으면 몸은 괜찮니? 그리고 자녀가 부모가 된 뒤에도 부모의 마음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대신 일으켜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가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행복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집을 떠난 뒤에야 부모는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가보고,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아침에 조금 천천히 일어나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쉬어도 좋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위해 미뤄두었던 자신의 삶을 조금씩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난 빈자리를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나의 삶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집에 찾아왔을 때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다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자녀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떠난 뒤 집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조용함 속에는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남편과 아내로서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었고, 돈을 주었고, 마음을 주었고, 때로는 우리의 꿈까지 자녀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돌려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떠나는 날은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손을 잡아 끌고 가던 사랑에서 멀리서 바라보며 믿어주는 사랑으로, 매일 걱정하던 사랑에서 필요할 때 곁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고 조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빈 방을 바라보며 너무 오래 울지 마십시오. 그 방은 자녀가 떠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길이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길이 있습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자녀가 멀리 있어 마음이 허전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떠났다고 내 삶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인생을 돌려주고 이제는 나에게도 내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남은 시간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휴식으로 바꿔보세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쓸쓸해 보이고, 주말에 약속이 하나도 없으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기다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하나둘 줄어들고 전화가 뜸해지고 집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반드시 외로운 것일까요? 혼자 걷는 것이 반드시 쓸쓸한 것일까요?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비어있는 시간일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같은 혼자라는 시간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간이 됩니다.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용한 방이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시계 소리도 크게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괜히 쓸쓸하게 들립니다.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같은 방인데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도 천천히 맛을 느낄 수 있고, 혼자 걷는 길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무와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보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얼마나 들어주었을까요? 나는 요즘 괜찮은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조용히 내 마음에게 던져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친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때로는 싫어도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자녀를 잘 키워야 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는 것조차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도 정상까지 한 번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말에 약속이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좋고, 혼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무 목적 없이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공원의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좋아하는 빵 하나를 사도 좋습니다. 별것 아닌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루가 쌓여 우리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인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외로웠던 것은 아닐까.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더 힘들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조금 다르게 맞이해 보십시오. 또 혼자네. 대신 오늘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래, 오늘은 조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사람과 같습니다. 힘들다고 몰아붙이면 더 지칩니다. 하지만 괜찮아. 오늘은 조금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방법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루를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순간에도 나 자신을 좋은 친구처럼 대해주는 방법.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떠나는 것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바빠도 괜찮고, 친구가 연락을 못해도 괜찮고, 오늘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하며 행복하지만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나의 행복을 전부 맡기지 않는 것. 함께할 때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한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깊은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혹시 혼자 계신다면 조금 천천히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 많았다.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오늘은 내가 나에게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웃어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에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세상이 잠시 조용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만들지 말고 휴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는 많은 사람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 사람의 나 자신이 더 소중할 때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고독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누군가를 찾습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확인하고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지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들여다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힘든 날 괜찮아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필요로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내 삶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만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함께 떠나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괴로움이 때로는 바깥의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둘을 자주 혼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멀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평온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놓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화가 오면 행복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무시당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사랑받으면 세상을 가진 것 같고 사랑이 식으면 내 인생까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되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게 하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고 헤어지더라도 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결국 혼자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길도 결국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사이의 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떠나는 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이 끝나는 것은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때로 새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누군가의 사랑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무조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외롭구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듣고 싶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나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왜 나는 혼자 있는 게 힘들지?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외로움도 우리 마음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파도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듯 외로운 마음도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파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자유와도 닿아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내 행복을 전부 맡기지 않는 것.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람이 떠나도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외로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립된 삶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되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에 감사하고 누군가가 떠났을 때는 그 인연을 조용히 보내주고 혼자 남은 시간에는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쉼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이 되고 다시 삶을 시작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빈자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허전한 분이 계십니까? 그 빈자리를 억지로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 빈자리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누군가가 떠났다고
내 삶까지 떠난 것은 아니야. 오늘도 나는 나와 함께 있고 내일도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보십시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깊은 마음 공부인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보세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직장에서는 동료의 눈치를 보고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도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척했고 힘들어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따뜻했을까? 누군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실수하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지치면 좀 쉬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지치면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떡해? 라며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인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다면 그 시간을 외로워하는 데만 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무엇이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답을 찾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즘 나는 조금 지쳐 있었구나. 사실 나는 이것이 하고 싶었구나.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많이 아팠구나.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텨냈구나. 이렇게 하나씩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친절한데 이상하게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늦으면 자신을 탓하고 조금 부족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자신의 인생까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한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조금 지친 것뿐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밤에는 자신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대신 친구처럼 대해 주십시오. 오래된 친구가 힘들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줄까요? 왜 그렇게 살았어? 그것밖에 못했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면서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도 잘 견뎠어. 이제 조금 쉬어.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아마 그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해주지 못할까요? 이제는 해주십시오. 괜찮아.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먼저 건네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평생 기다려왔던 위로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야 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런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미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참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살아왔을까? 그 질문 앞에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어도 좋고, 천천히 산책을 해도 좋고,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 읽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지만 칭찬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혼자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더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면 사랑받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으면 그 시간을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인생을 잃지 않고, 관계가 변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오래도 살았구나. 수많은 기쁨이 있었고, 수많은 눈물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을 조금 아껴주십시오. 젊었던 나만 사랑하지 말고 지금의 나도 사랑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지금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만 있는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인 나 자신과도 좋은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자신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어.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오늘은 내가 나에게 건네십시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늦게 만나는 친구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났다면 지금부터 잘 지내면 됩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은 나 자신과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가는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아무 관계나 붙잡지 마세요.
사람이 외로워지면 참 이상해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평소 같으면 멀리 했을 사람에게도 괜히 연락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지. 나까지 이 사람을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인데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지치는데도 또 만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데도 다시 연락을 기다립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관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혼자인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일까요?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0명의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마음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저녁인데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구나 하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인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 내가 늘 미안해야 하는 관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뤄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과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싫어도 참고, 조금 서운해도 웃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떠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반드시 큰 구멍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일 신경 쓰던 전화가 오지 않는 날, 괜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오르내리지 않는 날. 처음에는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외로웠던 게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더 외로웠던 거구나. 그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쉽게 끊어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조금의 불편함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관계까지 외로움 때문에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항상 실패는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되찾기 위해 누군가를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잘 지냈어. 이제는 서로 편안하게 살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나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빈자리처럼 보였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고,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졌던 저녁이 평온한 저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때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만날 때도 훨씬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함께하고, 두려워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찾아야 할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도 마음이 그대로인 사람.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괜찮아지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나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계속 내어주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 따뜻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의 빈자리 때문에 많이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그 빈자리를 아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까지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잠시 당신 자신을 앉혀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조용히 음악을 틀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괜찮아.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인생은 아니야.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붙잡을 필요는 없어. 내 마음의 평온도 소중하게 지켜도 돼. 사람 하나를 잃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 하나를 놓고 나서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보다 혼자라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덜 외로운 삶이라는 것을. 사람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조금 단순해져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사람의 숫자보다 마음의 평온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따뜻한 인간관계의 지혜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에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바라보고 휴대전화를 괜히 열어보고 새로운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고 아무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켜놓기도 합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네. 내일도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찾지 말고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조금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신발을 신고 집 앞을 걸어보십시오. 10분이어도 좋고 30분이어도 좋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걸으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나뭇잎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서 이런 평범한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좋은 책을 한 페이지 읽어보십시오. 한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이 마음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놓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자체가 삶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짧게 일기를 써보십시오. 거창한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딱 3줄이면 됩니다. 오늘 내가 고마웠던 것 하나. 오늘 내가 힘들었던 것 하나. 내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이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만 익숙했던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좋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다면 조금씩 배워보십시오. 사진을 찍고 싶었다면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작은 악기 하나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못 그려도 괜찮으니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어보십시오.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다면 하루에 단어 하나만 외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삶에 다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배워야 했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배워야 했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것을 익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배우는 것을 멈춥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뭐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시간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에도 할 일이 생기고 누군가 연락하지 않는 저녁에도 내가 나를 위해 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견디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슨 책을 읽을지, 무슨 음악을 들을지, 몇 시에 잠들지 아무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내 마음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잊고 있었던 나를 되찾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떠나고 친구가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고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빈자리를 무조건 사람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빈자리에 책을 놓아도 되고, 산책을 놓아도 되고, 배움을 놓아도 되고, 음악을 놓아도 되고, 조용한 생각을 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놓아보십시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조금 가져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 하루 30분 정도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30분은 짧아 보이지만 그 시간이 매일 쌓이면 1년 뒤에는 아주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 30분 책을 읽으면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을 수도 있고, 하루 30분 걸으면 몸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루 30분 새로운 것을 배우면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관심과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30분 동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내 삶에서 사라졌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쓸쓸했다면 그 쓸쓸함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 건네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 책 한 페이지도 좋고, 10분의 산책도 좋습니다. 일기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저녁이 찾아왔을 때 예전처럼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조용해도 괜찮고, 누군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집 안이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다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신호가 되고, 쓸쓸한 빈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잠시 나 자신에게 돌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딱 30분만 나 자신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 오직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그 30분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나의 추억이 있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십시오. 천천히.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인생이 나에게 건네는 조용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출근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또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혼자 있을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고, 책임져야 할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자녀는 자라서 집을 떠나고, 직장에서는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만큼 잦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예전에는 시끄럽던 집이 조용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창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참 낯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있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시간을 다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괜히 약속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대, 가족의 요구, 직장에서의 책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용해지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젊었을 때는 이 질문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에게 인생 후반부의 조용한 시간은 처음에는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지보다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한지,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는지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지나온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 많이도 견뎠구나.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난날의 나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애썼지만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고, 남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내 외로움은 모른 척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챙기느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억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 추억을 떠올려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쉬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한 사람일 필요도 없고, 좋은 부모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있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지난 일을 계속 후회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 목소리는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온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반드시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잠시 작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작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은 조금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휴식이 되고, 공허함이 아니라 성찰이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물론 외로운 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날도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날도 있고, 그저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마음도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 때문에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차 한 잔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좋은 책 한 문장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는지, 평범하게 걷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조용한 아침,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안부를 물어주는 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조용한 집에서 혼자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너무 쓸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인생이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 살아보십시오. 그동안 남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한번 걱정해 주십시오. 그동안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다면 오늘의 작은 행복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시간이 왔구나. 가 아니라 나를 만날 시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외로움도 마음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부의 고독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주어진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마십시오. 잠시 비워두십시오. 그 빈자리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나 자신과 친해져 보십시오. 언젠가 그 조용한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만난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잠시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다시 자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깊어지는 외로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것, 자녀가 내 곁을 떠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꼭 내 인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떠나는 것이 사랑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불행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과 다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도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고,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바랬고, 부모님이 오래 사시기를 바랬고, 친구와의 관계가 오래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를 신경 쓰고,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가끔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산책해도 괜찮습니다. 주말에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아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외로운 인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도 내 마음이 나와 함께 있다면 괜찮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도 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며 새로운 생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나 자신을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해서 급하게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쓸쓸하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까지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외로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오늘 조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운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혼자 있어도 자신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참 오랜 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했고, 자라서는 친구에게 의지했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의지했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에게 마음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친구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내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기다리되 매달리지 않고, 그리워하되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또 하나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혹시 집이 조금 조용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고 휴대전화에는 새로운 연락이 없고 집 안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시간을 무조건 외로운 시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조용한 시간 속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잠시 앉아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괜찮았니? 많이 힘들지는 않았니?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는 참 많은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어.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아직 남아 있어.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조용히 잡아주는 손, 그리고 괜찮아. 그 짧은 말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말을 내가 나에게 해 주십시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 자신과 조금 더 잘 지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에도 나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곁에 없을 때에도 내가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외로움 때문에 내 삶까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할 수 있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부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도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떠나도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저녁에도 작은 행복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도 긴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음이 조금 허전하다면
그 허전함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아직 남아있어.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외로움보다 평안이 많고, 걱정보다 웃음이 많고,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 자신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